한 번씩 멈추면은 그 시점에서 끊어주면 돼. 그게 그래? 없어. 이제 편집 기술도 잘 늘어가지고. 그것도 일이야. 일이지. 근데 어디에서 끊어야 될지만 딱 내가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끊을 수 있어. 여하튼 아까 뭔 얘기하고 있었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수준은 말을 했냐 안 했냐에서 오히려 결정이 되지, 무슨 말을 했냐에 따라서 스트레스 수준이 심하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 분노를 하더라도 말을 하면 좀 떨어진다는 거야. 근데 그런 환경들이 많이 제거됐지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내가 원했든 안 원했든 뭐 상대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많이 제거가 되니까. 제거가 됐다고?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풀이 줄었다든가, 사람들 자체가 줄었어. 그것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심사가 좀 바뀌었다든가. 다르다고. 당신이 그렇지. 내가 아무래도 노조 쪽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쪽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 접근을 안 하려고 하지 않겠어? 그러면 그 관심 없는 사람들은 굳이 노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 그런 되지. 대화도 많이 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치 이야기를 듣는 걸 엄청 싫어하는 것 같잖아. 근데 정치 얘기를 해주면 재밌어해. 왜냐면 멀리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자기랑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 이 박원순 시장 건만 해도 그래. 자기랑 진짜 별로 아무 상관없는 것 같잖아.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의 비서로 간 사람이 공무원이었지. 그 공무원으로 있던 사람이 박원순 시장 비서 면접을 보고 비서가 됐단 말이야. 왜? 아무 연줄이 없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 비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왜 비서는 다 여자만 뽑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 여비서랑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항상 보면. 그럼 왜 여자를 비서를 뽑아 남자로 다 뽑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각 회사에 가서 비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라 그래.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방모찌라 그러면서 이제 반쯤 경멸하는 말로 쓰이는 말이 이제 가방모찌인데, 그게 뭐야? 낙하산? 아니 사장 옆에서 가방 들어주는 비서 있잖아. 그게 이제 가방모찌라 그래. 뭐 이 모찌가 뭔지 모르겠어. 떡이란 뜻인데요 일본어로는. 여튼 가방모찌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사장의 스케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장이 기억해야 되는 거의 모든 것들을 본인이 기억을 하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사장이 판단하기 위한 자료들을 자기 스스로 또 잡아내가지고 적절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같은 느낌으로, 그 왜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 가방모찌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장 비서라 그래. 그러면은 이제 사장이 보면은 항상 여비서가 한 명씩 꼭 있거든. 그렇잖아? 어디 가면은 뭐 커피 타오고 뭐 해주고 하는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 사장실 비서라 그래. 네, 좀 느낌이 와. 사장 비서는 사장이 어디를 가든 간에 항상 따라다니면서 가는 사람이야. 사장실 비서는 사장실에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통 여자로 써. 사장실 비서가 남자인 경우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 그래. 단 한 번도 없다. 내가 이때까지 본 중에는 아무 데도 없었다. 사장실 비서가 남자인 경우 없어. 사장실에 비서가 있는데 남자인 경우 그건 사장 비서야. 뭔지 이제 딱 오지 느낌이. 오케이? 그러니까 사장실 비서는 사장이라는 사람을 서포트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애시당초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아니 이게 진짜 역겨운 사실인데, 봐봐라. 오히려 안희정 같은 경우에 김지은 씨를 그렇게 했잖아. 그 도지사 비서로서 쓰면서 실질적인 업무를 맡겼다고. 그건 오히려 젠틀한 쪽에 속해. 안희정은 좀 나아간 쪽에 속해. 도지사실 비서가 아니잖아. 도지사 비서였잖아. 근데 사실 도지사실 비서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
그래서 사장실 비서는 소속이 어디야? 사장 직속이야. 응. 사장실 비서가 아니라 사장 비서는. 어. 사장실 비서는 소속이 어디야? 인사야. 어. 인사부서 사장실 소속인 거야. 뭔지 알겠어? 이게 얼마나 그럼 인사부서에 이제 이게 내가 우리 회사에서 보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외모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때 뭐가 삐삐거리노? 야 아니야 안 붙었어. 여하튼간에 그걸 하는데 그래도 나 한때 한남이었던 시절 있잖아. 빠았을 때 여성의 외모를 중시하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닌가 왜? 아 그럴 때가 있었어? 아니 뭐 전혀 없진 않았죠. 난 시간이 지나면서 학습하고 변해온 거지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니거든. 그래서 날 만난 거야? 그때 를 지나기 때문에 나를 만난. 나는 당신 만나고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학습했어. 왜? 아니 만나고 나서 학습이 됐어. 학습이 됐다고? 그전에는 몰랐어. 마주한 적이 없어. 페미니즘을 마주한 적이 없어 아예. 나는 내가 페미니스트가 아닌데. 근데 내가 그냥 시점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당신한테 배웠다는 게 아니야. 시점적으로 미안해. 그렇다고. 당신이 나한테 배우지 않나? 뭐 여하튼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 있었잖아. 근데 그때 내가 의문을 하나 가졌던 게 있는데 인사에서 이제 계약직들을 뽑아가지고 이게 용역에서 파견온 계약직들이지 이 사람들을 각 부서의 서무나 이런 걸로 배치를 시켜. 서무 그 당시에는 DC도 많이 있었고 DC로도 배치를 시키고 그러는데 이슈 뭐야? 도큐먼트 컨트롤러 아. 배치시키고 그랬는데 이거를 좀 보다 보니까 제일 예쁜 애들 있지. 얘들이 인사로 가. 인사, 총무하는 그런 사측에 있어.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와 안 한다의 차이가 아니야. 그냥 제일 예쁜 애들이야. 지금은 구분을 잘 못하겠어. 그리고 내 인사 요즘엔 계약직도 잘 안 뽑아. 그래갖고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 진짜로 그랬어. 계약직들 중에 이쁜 애들? 그리고 계약직들이 직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을 해갖고 퇴사하는 경우가 되게 흔했거든. 그거 중에 그럼 어떻게 돼? 그건 무슨 의미를 뭘 얘기하는 거야? 인사, 총무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더 자신들이 생각할 때 외모가 뛰어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지. 회사에 충성하면은 뭘 얻을 수 있냐? 여자. 약간 이런 식으로 된 거야. 내가 그거 보면서 그때는 못 느끼던 거를 최근에 와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야 이게 계약직 여성들 그리고 거기 들어오는 그 도큐먼트 컨트롤 서무 중에 남자는 한 명도 없어. 단 한 명도 없어. 3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없었어. 그리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대부분 20대 후반이야. 20대 중후반. 30대도 잘 없어. 가끔 있어. 그래서 30대가 있어도 30대 초반이야. 뭘 얘기하는지 알겠냐고. 그래? 여성은 포상의 수단으로 쓴 거다. 나 그걸 되게 많이 느꼈다니까. 한 2년 전에 2년 전에 느꼈다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에 관해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거잖아. 여성을 기쁨적으로 썼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악의적일 수 있는 기사 제목으로 많이들 올라오는데 뭐 박원순 시장이 얘기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또 뭐 마라톤을 뛸 때 그 있으면은 기록이 잘 나온다. 여비서가 있으면 기록이 잘 나온다. 네가 혈압을 재면 혈압이 높게 나온다. 뭐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소유물로 본 거라고. 이게 뭐 인권이 높고 낮고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고 낮고랑은 별로 상관이 없이 소유물이면 그냥 인권이 아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간 좀 그런 느낌이더라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되게 그거를 처음에 느꼈을 때 섬뜩했어.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코로나로 삼성전자에 있는 여비서가 그
홍대 같은데 클럽 가가지고 그 당시에 한창 홍대가 아니라 그 뭐 이태원 클럽이지. 이태원 클럽에서 뭐 그 코로나가 좀 퍼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잖아. 그때 거기에 갔다가 와서 삼성전자의 전문가 상무가 하는 사람이 격리를 냈다 그래서 대노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대노라는 말은 참 어느 시대인지 모르겠는데 참 잘못 쓴다라는 생각이 든대. 아무튼 그런 뭐 찌라시가 돌면서 그 사람 얼굴까지도 같이 돌았었어. 여자? 여자. 미쳤네. 이 나라는 개인 정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야, 그건 좀 심했다. 그래.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룹웨어가 있고 거기서 사람 찾으면 다 나오잖아. 누구 전무가 격리됐대. 금방 듣지. 격리됐는데 거기 그 왜 됐대? 거기 비서가 그러면 그 비서 그냥 바로 찾으면 나오지. 바로 찾으면 나오지. 사진 찍어서 돌리지. 막. 미쳤다. 그건 아니지. 사진 찍어서 돌리는 건 아니지. 아니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한가 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격리된 다음 날에 우리 회사에 있던 모 차장이 이제 나한테 그걸 보여주더라고. 이렇게 야 이 정도 생기면 이렇게 이쁘면은 막 용서해줄만 하지 않네 뭐네 이러면서 계속 빠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보면서 그 이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 그 위치에 왜 하필 또 이제 그 전무나 상무쯤 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간 비서가 왜 굳이 이쁠까? 그래, 비서라는 건 비서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스케줄링을 도와주고 그 사람의 의사결정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거지 그 사람에 대한 포상이 아니야. 근데 그런 형태로 들고 간다고. 있을 거야. 내가 굉장히 역겹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 그냥 아이언맨이 자기 비서로 자비스를 쓰는 거 이외에 또 그 아이언맨 1편 같은 걸 보면은 되게 여자들이랑 남봉꾼으로 돌아다니잖아. 그런 걸 보면 또 있는 사람들의 그 성향인 거니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거랑 그냥 근데 남성들의 또 트로피 같은 느낌이지. 트로피. 그래.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본능으로 존재하지 않을까?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뭔가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들을 거느리기 위해서. 이 애니메이션 얘기를 하면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애니메이션에서 판타지잖아. 애니메이션 하나의 판타지잖아. 그럼 판타지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야. 아서왕이랑 영국의 아서왕이랑 그 다음에 아서왕은 뭐 어차피 그거지만 판타지 속의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로스, 우리가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 부르는 알렉산드로스랑 그 다음에 하나 전설 속의 그 왕인데 하여튼 셋이서 모여갖고 자신의 왕도를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 근데 아서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만 알렉산드로스가 얘기를 하는 거야. 왕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 되고 싶으면 경외할 수 있는 존재여야 된다고. 안 그러면 누가 날 따르겠냐? 누가 나처럼 되려고 하겠냐? 네가 그렇게 희생만 한다 그러면 누가 왕이 되려고 하겠냐 이거야. 꿈꿀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호탕하게 웃고 사라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욕망, 그리고 그런 욕망에 대해서 자기가 제어를 할 필요 없는 해방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돈과 권력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겠지. 근데 난 그게 옳지 않다고 보는 거야. 자기의 해방감을 위해서 남을 구속시키는 게 그게 될 일이가. 그런 거 없이도 해방할 수 있잖아, 스스로를. 이제 뭐 그런 걸로 해방감을 느낀 사람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롤모델이 되는 거고, 약자를 짓밟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후드려 까면서 살아가고 싶다, 저 새끼는 진짜 밟아버리고 싶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롤모델들을 보면은 당연히 즐거워하지 않겠어? 그렇게 돼야겠다, 그렇게 꿈꾸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하겠지. 근데 오히려 그런 식으로 자기가 저걸 가져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잖아. 비난을 받고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니까 조심하거든 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고민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생겨. 그런 일이 뭔데? 뭐 이제 뭐 비서는 어떻게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문제의식 없이 그냥 쭉 살아오고 왜 앞에 사람이 했는데 내가 하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관습. 왜냐면 사람은 쉽게 안 변하지만 시대는 생각보다 빨리 변하거든. 그 사람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면 성공을 해버려갖고 그 시대와 이제 좀 도외시되거나 그래버리잖아. 그 시대랑 갭이 발생해버리면 그 사람은 나중에 결국엔 시대에 의해서 도태가 되는데, 박원순도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 박원순의 과거와 그 사람이 해왔던 행적은 아무나 고를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결국엔 그 사람도 그런 일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도태된 부분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특히 두 가지 영역에서 나는 도태됐다고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생각보다 훨씬 후져. 나이가 있으니까. 아니 엄청 후져. 아니 비서들 그 갈아먹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비서들이 자기한테 쓴소리 하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거 싫어했다. 그런 거 엄청 싫어해. 딱 하는 거 보면 그냥 다 갈려나갔다 그러더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더라. 다 갈려나갔다. 쓴소리 하는 사람은 다 갈려나갔다. 내 말을 거스르지 마라. 그러니까 굉장히 후진적인 의식이지. 뭐 서울시의 왕이었다라고 얘기 부르는 거 보니 그런 되게 후져. 그거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후지고, 그리고 그 후진 노동권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성인식까지 같이 후졌던 거야. 그래서 사실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높은데 성인식이 후진 사람들은 노동운동을 기반으로 해갖고 권력을 잡는 데 관심이 있는 거지, 노동운동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을 거야.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걸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냥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 그렇지. 사실 여성운동에서도 여성운동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노동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후진 사람들이 있어. 진짜 미친 수준으로 후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여성운동은 하나의 명분일 뿐 그 사람이 진심으로 여성운동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게 별로 없어. 내가 볼 땐 그래. 왜냐면 여성 문제랑 노동 문제는 완전히 분리된 문제가 아니야. 왜 아까 여성 문제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야기한 게 뭔데? 왜 여성은 사장실 비서가 되고 왜 남성은 사장 비서가 되냐고. 뭔가 더럽게 이상하잖아. 그 사장실 비서 나오는 사람도 비서과 같은 거 나온 사람이라니까? 아닌데 거기 왜 쓰고 써? 그냥 후지다고. 그리고 이제 그래, 비서라는 그거는 직책은 한 번쯤 그런 직장 내 성문화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그리고 실제로 비서실에서 일한 사람들이 능력이 출중해. 왜냐면 그 사장이나 뭐 이런 높은 위치에 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되게 좀 나를 따르라 스타일이잖아.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가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변덕이 심해요. 그리고 결정이 빨라. 기본적으로 결정이 굉장히 빠른데, 그 빠른 결정 안에서 실패한 결정을 계속 끌고 가지 않으려 그러면 거의 변덕의 수준으로 결정을 바꿔버린다고. 자기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빨리 인식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거야. 강해서 이게 그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그 위치에 간 게 아니라 적응을 잘해서 그 위치에 간 거라고. 자주 바뀐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을 모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바뀐 거에 대해서 확신을 줘야 되는 사람들인 거야. 얼마나 꼼꼼하고 그걸 잘하겠냐고. 그런 일들을, 사람 기본을 보고 그런 것들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대빵보다 더 뛰어난 경우가 더 많아. 근데 이제 근데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남자다? 여자가 그런 거를 못할 것 같아? 잘하면 더 잘하지? 더 섬세하게? 그런데 또 비서실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건데, 인사과에서 보내갖고 사장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자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택도 없는 소리라. 얘는 진짜 분명한 노동권 문제고 여성 문제인 동시에 노동권 문제라고. 근데 그걸 여성 문제로만 얘기를 한다. 이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성인지 감수성 뭐 이쪽으로 쭉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 것들이 높았으면 그런 문제는 없겠지, 당연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노동권 문제가 해소돼? 비서실에는 남자, 사장실에는 여자가 있는 게 해소가 되냐고. 안 되거든. 뭔가 비서라고 하는 업무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게 바뀌냐고. 안 바뀐다고. 그래, 비서들은 예뻐야 안 된다는 얘기 있다, 그치? 그래. 그런. 아, 외국 가보라고. 외국 가서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이 예쁘냐고. 아니, 그 천차만별에 예쁜 사람도 있어. 천차만별이야. 그냥 그 위치에 어울려서 갖다 놨구나. 그 위치 업무에 저 사람이 잘 맞아서 갖다 놨구나. 아니, 당장 DC만 해도 그 DC 미팅하러 선주사에 DC들이 가잖아. 그러면은 DSM에서 온 사람들은 다 여리여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고, 거기 가면 자기 의견도 딱딱 말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가. 아마 10년씩 일한 사람들이 티 나오고. 그러니까 뭐 미팅만 하면은 여기에서는 계약직으로 2년이라고 있는데 뭐 말이 나오냐? 왜 DC는 다 계약직이야?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단순한 작업일 수 있어. 근데 그 단순한 작업들 속에서 자기가 로직을 만들어내고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선주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영어만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자야? 선주사에 있는 사람들도 DC는 대부분 여자야. 그래? 그거 저기 뭐야, 사람마다 DC 얘기하대. DC 해볼까 한다면서. DC는 대부분 여자야. 남자인 경우 잘 없어. 근데 DC를 매니징하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야. 남자야. 그리고 거기 DC들은 여기 직영보다 돈을 더 받아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해서 거기 대부분 여자라서 이건 문제야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충분히 대우받으니까. 여성만 다 모여있어도 충분히 대우받잖아. 그럼 뭐 문제라고 얘기할 게 아닌 거지. 그리고 왜 남자가 없냐 그러면, DSM에서 남자 DC가 받는 대우를 보면 남자들이 DC를 하려고 그러겠냐? 안 하려고 그러지. 선주사든 어디든 안 가지. 그러면은 일단 거기에서 DC를 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DSM에서 선주사랑 DC를 역할을 하면서 인정받은 사람들이야. 추천받아서 간 사람들인 거야. 그럼 애시당초 DC를 할 수 있는 판이 안 나오는데 남자들이.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지. 거기가 나중에 페이가 더 좋아진다고 해도 멸시받으니까. 멸시에 직책이구나. 아니 그냥 허드렛 일 정도로 생각하는 거라. 사실 알고 보면 그 도큐먼트 컨트롤링에 따라 가지고 그 데이터들이 막 이렇게 하나씩 쌓이는 거고,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선주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냐 안 되냐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누구나 하는 일 아니야, 아무나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도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근데 개선은 안 되지. 선주에서는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뭔가 조금씩 바꾸고 개선해가고 데이터를 쌓아가고 하는데, 우리는 이쪽 선주는 이쪽 선수대로, 이쪽 전주는 이쪽 전주대로 계속 맞춰만 주다가 우리 건 하나도 못 사는 거잖아. 그럼 나중엔 데이터는 다 어디가 있어? 다 따로 있는 거야. 그거 새로 모을 거야? 새로 모을 때 누구 써서 하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다 그냥 한 개 모아야 돼? 그 우리 시스템화 시킨 거를 그쪽으로 변환을 시키는 작업까지 DC가 맡게 된다 그러면 좀 달라지지. 그러면 DC가 자기의 능력을 굉장히 많이 발휘할 수 있겠지. 선주사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어떤 게 더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추가를 해준다든가
그런 항목들을 추가를 하고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관리 포인트들을 더 많이 만들고 더 품질 좋은 데이터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 이쪽 선주에는 이쪽 사람 2년제 쓰고 이쪽 선주에 이쪽 2년제 쓰고 이러면 그만인데 뭐. 그냥 돈을 싸게 주고 비정규적으로 일을 주면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 못 만들어내요. 미래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 물론 거기에다가 돈을 더 주고 그 DC들 임금을 더 주고 그 사람들을 더 고용하고 이런 것들은 다 투자의 영역에 들어가서 난 비용적인 부담은 생길 수 있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이제 그 무게를 재고 이런 것들이 경영자가 판단해야 될 거 아닌가 봐? 왜 판단하면서 지금 돌리는 게 뭐야? 판단하고 그렇게 돌려갖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뭐. 근데 여하튼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그게 뭐 어디가 좋다 나쁘다 딱 결정하기보다는 그런 형태로 직업들이 여성과 남성한테 갈려서 간다는 거야. 그 아시아나 같은 경우나 뭐 저기 대한항공 요즘에 많이 나아졌지만 대부분 여자들이 스튜어디스지. 그치? 남자들이 그거 하는 아니 경우 여성의 외모가 하나의 파워로 인식이 되었었지 옛날에. 지금도 그렇고. 아나운서가 되면은 대부분 재벌과 만나서 막 이렇게 되는 그래. 그런 그림이 고현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들 여자는 외모가 파워고 남자는 돈이 파워. 그러니까 남자들은 돈을 과시하기 위해서 과시하는 하나의 그걸로서 이제 여성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박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냐 안 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기 이전에 그런 구도가 이미 짜여진 상태로서 굴러가고 있었으면 박원순이 아니라 주님이 왔어도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을 하니까. 또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었을 거다. 그 환경 자체가 그렇다는 거야. 그래, 환경 자체가 좀 그렇지 않나? 환경 자체를 그렇게 짜놓은 거야. 그 구조를 의심하지 않는 거야. 왜? 브레이크. 제 앞에 깜빡거리네? 근데 오르막에서 뭐 뭐지 브레이크를. 구도 자체가 그렇게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뭘 그렇게 새삼스럽지 않다 이거지. 그러니까 박원순이든 누가 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어떤 식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번에 김두관 의원이 얘기했던 게 그 사무실에 사고 난 것 같아. 사무실에 그 도지사든 시장 그 집무실 보면 뒤에 그거 있잖아. 아주동 보이차. 아니 상관없다. 똑같다. 집무실에 침대 있지. 침대를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누구? 시장이나 도지사 집무실에 침대를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야, 침대가 없어지면은 여성을 존중해? 그건 뭔 상관인데? 아무 상관없어. 아니 침대가 있어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진짜 자기만의 정말 피곤할 때 1시간씩 자고 CEO야 제대로 결정을 내리고 저거를 판단을 하지. 그러니까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중요한 사람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통령의 건강은 기밀 사안이고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사안이듯이 시장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그걸 위해서 비서가 있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니라니까. 그 사람 약 챙겨 먹는 거 그런 것도 챙겨주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의 집무실에 그 휴식 공간이 있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있을 수 있다고. 그래, 휴식 해야지. 그 솔직히 말하면 노동자들도 그런 휴식에 대해서 좀 더 보장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뭐 잘못되게 볼 필요는 없단 말이지. 근데 그걸 없애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될 거라고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없애자고 얘기를 하는 건 그냥 이미 니네가 만들어 놓은 구조는 바꾸고 싶지 않다는 거야. 왜 비서실에는 남자 비서가 있고 사장실에는 여자 비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다고. 그냥 사장실에 있는 침실이 문제인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새끼들이 있어. 어떻게 사고가 그렇게 됐지? 몰라. 난 그런 얘기를 듣고서 세월호가 했는데 컨트롤 타워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경을 없애자는 거랑 뭐가 다르냐.
왜 문제의 핵심은 안 보고 굉장히 지엽적이고 무의미한 거에 내가 얘기를 하냐고. 그럼 뭐라도 얘기해야 되니까 얘기한 거 아니야? 아이씨 모르면 닥치고 있어야지 그냥. 뭐라도 얘기해야 되니까. 비트겐슈타인 얘기하잖아. 이 어? 시점에 내가 이 얘기라도 해야 뭐라도 싶어야 될 것 같아. 아니 그게 씨부려가지고 사람들이 박수치기를 바라는 거야. 그거 가지고 아니, 박수를 그게- 치는 게 와 시장의 집무실에 침대가 있으니까 그걸 없애자고? 그러면은 이제 없어질 거야. 우와. 근데 성희롱이 집무실에서만 벌어진 건 아니잖아. 그러면 카톡도 없애고 텔레그램도 없애고 그 뭐냐 마라톤 때도. 없애. 아이 그래 시장을 없애는 게 제일 좋겠네. 아 평등 세상 대동 세상 오겠다 씨. 아이 그 하여튼 내 우동사리가 차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진짜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니까. 저 새끼는 남자가 조건만 되면 뭘 무서워. 쟤는 이성적으로 운전하고 있구만. 남자가 기회만 되면은 자신의 그 조건 어떤 특정한 상황 조건도 아니야. 특정한 상황이 되면 뇌가 아니라 거시기의 신호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쟤는 침실에 단둘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기분이 나빠. 내가 기분이 너무 나쁘다고. 남자로서? 같은 남자로서? 왜 남자를 그렇게 혐오를 해? 여성 혐오를 하는 사람들은 남성도 같이 혐오한다니까. 인간 혐오요. 나 너무 답답하더라고 저런 걸 보면서. 저게 뭐 민주당 페미니즘 어쩌고저쩌고. 페미니즘 안 해도 돼. 남자가 페미니즘 하라는 거 그거 웃긴 거야. 우리는 남자고 여자들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가 없어. 어떻게 하겠어. 같은 사람이 아닌데, 같은 상황을 겪지 않는데 겪을 수 있겠구나 이해는 할 수 있지. 그걸 공감하기는 어려워. 그렇다고 해서 페미니즘 안 해도 된다고 나는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걔네가 이야기하는 걸 막을 필요는 없잖아. 그 얘기하지는 않는데요. 여성들이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좀 더 과하다라고 내가 느낄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내가 과하다고 느끼는 거지 그쪽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발화한 거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자 이거야. 내가 남자들한테 페미니즘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내가 페미니스트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야. 난 다 알 수 없어. 하지만 그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건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 그냥 거기까지만 남자들의 역할이 다예요. 근데 이제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를 페미니즘 대통령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오거돈도 그렇고 박원순도 그렇고 안희정도 그렇고 이미 지금 우리나라에 1,500만 이상이 1,700만 이상이 누구도 누가? 부산시장 1,700만 이상이 지금 도지사가 없어. 근데 대통령은 페미니즘 대통령이라며 말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어떻게? 이낙연은 피해 호소인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고,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해 호소인은 피해자가 아닐 수 있다, 가해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기반에다 깔고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 가해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조건이 나온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 박원순은 가해자가 아닌데 죽은 거야. 그럼 그걸 설명을 해야지. 왜 죽었을까를. 이러면 그 사이에 누가 껴있어? 박원순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누구야? 피해자가 아니면, 그리고 가해자가 아니면 박원순은 거기서 왜 죽었을까? 우울증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 전혀 안 나와. 그리고 그 평소대로 일해왔다라고 이야기. 우울증은 당신도 그렇고 나도 살짝 겪어봐서 알지만 평소대로 일이 안 돼. 그치. 굉장히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죽었을까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곳밖에 안 나오거든. 그럼 청와대인 거야. 그럼 피해 호소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청와대밖에 안 남아. 가해자가 청와대가 된다고. 왜?
박원순이 죄가 없다 그러면 싸웠지. 왜 죽겠어? 그렇지. 근데 죽었잖아. 그럼 누군가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누가 죽였다고? 그렇게 되는 거지. 에이, 자살이야. 자살인지 아닌지를 모른다가 되는 거야. 죽을 이유가 없는데 왜 자살을 하냐고. 사람이 죽을 이유가 없는데 왜 죽어? 누군가 죽였다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은 박원순을 2번 죽이는 거라고. 박원순을 위한 말이 아니야. 자기들을 위한 말이지. 박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왔던 그런 업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피해자가 회복이 돼야 돼. 피해자가 회복이 되잖아.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잖아. 그럼 박원순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를 하는 사람들을 비토할 이유가 없어.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 박원순은 이러했다 얘기할 수 있어. 죽음으로 해서 이제 그 피해자가 막 목소리를 못 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호를 해줘. 피해자를 오히려 보호해주고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잘 들어주고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시 박원순이 그런 실수든 의도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 구조를 바꿔주고 그 사람의 용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있어 지금 말이. 그래 그런 걸 해준다 라고 하면 이제 피해자도 자기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원한이 풀릴 거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그 문제를 이야기할 만한 명분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래도 박원순 좋은 사람이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안 그래? 내가 박원순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상처받는 사람이 없을 때야 말미암아 그게 가능하다고. 근데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박원순은 좋은 사람이었대. 그럼 피해자는 좋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짓거리냐 이거지. 박원순에 대해서 정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박원순이 올바르게 평가될 수 있도록 누구나한테 올바르게 평가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평가하지 면까지. 말라고 박원순이 자기 자살까지 한 거 아니야? 어? 평가하기 그렇게 당하기 싫으니까 거기에 연결돼서 연관되어 그 자기가 싸잡아지는 게 싫으니까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왜 죽었는지 난 모르겠어. 박원순과 그 저기 편 사람들은 그 이게 죽은 사람의 의지였다 이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오해하는 거일 수도 있지. 박원순은 그냥 다 싫다 이러고 떠났을 수도 있을 거니까. 왜? 실현한 남자의 아까도 뭐 얘기했고. 유서가 있다며. 유서 그냥 내 가족들한테 미안하다 이 정도 수준이지 뭐 별거 없어요. 노회차처럼 내가 왜 죽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박원순은 정말 올바르게 평가를 받기 위한다면 박원순의 지지자라면 박원순의 어두운 면들, 나쁜 면들 이런 거를 가리기 급해가지고 영원히 피해자를 만들어서 그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의 피해를 회복시켜서 그 회복은 사실은 인정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 문제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그 이전에 박원순이 했던 업적들을 살려서 앞으로 그 유지를 이어가는 게 더 적절하다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의 여유는 없나 봐. 뭐 슬퍼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내가 봤을 땐 그 사람들의 욕심이야. 줄치기 싫은 거지. 그냥 죽은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이름에 뭔데? 먹칠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걸. 그 사람들한테 뭔데? 뭐 아버지쯤 돼? 그래야 될 이유가 없다고. 뭐 가족들도 있을 수 그리고 있지. 내가 가족들이어도 그런 것들은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 그래도 나는 아버지를 사랑했다. 왜?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해야 가능한 거잖아. 만약에 그런 거 인정을 안 하고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면 반대편에서 뭐라 그래? 하지만 그렇게 더러웠지 라고 얘기한다고. 그리고 사람들 머릿속에선 좋은 게 기억이나 아니면 나쁜 게 기억이나. 그러니까 독일이 자기들 잘못했는 거는 깔끔하게 세계에 사과하는. 그러니까 걔네들은 사과를 하면서 일본이 될 것이냐 독일이 될 것이냐 이거네.
그렇지. 사실 뭐 하는 짓이 똑같긴 한데 어디서 배워왔겠어. 있던 사실을 지우려고 하거나 그것들을 막 계속 지우고 왜곡시키고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 뭐 좋을 게 없어요. 내가 볼 땐 그래요. 그래, 눈 가리고 아웅이지 뭐. 그렇게 해갖고 나는 진짜 박원순을 위해 슬퍼해주고 싶다니까. 슬퍼해도 된다면, 내가 그렇게 슬퍼해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지 않는다면 그냥 슬퍼해주고 싶어. 박원순이, 사람이 죽는다는 건 다 슬픈 일이야. 그것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슬픈 일이야. 근데 슬퍼해줄 수가 없어, 얘네가 이러면. 내가 슬퍼해주는 게 누군가한테는 큰 상처가 되고 누군가한테는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감옥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슬퍼를 하냐고. 그 진짜 박원순은 참 쓰레기 같은 짓을 한 거지. 정치인으로서도 인간적으로, 차라리 안희정이 낫다. 내 말이 그거야. 정치인으로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서도 그렇고 안희정이 오히려 더 나은 인간이야. 이게 박원순이 죽음으로써 만들어낸 결과가 돼버린 거야. 살아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이 노회찬은 그러면 왜 죽었냐? 노회찬 피해자가 없잖아. 노회찬에겐 피해자가 없어. 회복시켜야 될 대상이 없어. 안 그래? 노회찬 왜 죽은 거야? 노회찬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래, 돈 받았다. 본인이 그거 다 인정하고 잘못한 행위였고 뇌물은 아니었지만 정치자금법으로는 위반이 맞고, 그리고 그게 드루킹이랑 연결이 돼 있어갖고 자기 실수다, 누굴 탓하겠냐 이러면서 책임지고 간다 이런 거지. 왜냐면 법적인 책임으로는 벌금 얼마나 물고 국회의원직 박탈되면 그만이야. 근데 법적인 책임 이상의 정치적인 책임이 남아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정의당은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을 살리려고. 아니, 정의당을 살리려고 아니라 정의당에 속죄하느라 죽은 거야. 법적인 속죄가 아니라 정의당의 속죄. 박원순의 죽음도 그래. 민주당에 속죄하는 걸로 죽었다라고 볼 수 있어. 그렇다 치자고. 그럼 피해자는 회복시켜야 될 피해자는 어딨냐고. 어떡하냐고. 노회찬이 죽었을 때 노회찬이 죽은 걸로 인해 갖고 회복시킬 피해자가 있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피해자들한테는 제일 적은. 가장 거지 같은 상황이라고. 그리고 봐라,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여성운동의 여성권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왔단 말이야.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그리고 많은 성과도 냈어. 그걸 인정안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마지막에 자기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졌다고 하면 여성 인권에 있어가지고서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미투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더 높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줬겠는데, 본인이 휙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걸 얘기를 하는 사람이 혹시 내 가해자가 내가 이야기한 것 때문에 죽어버리면은 난 어떻게 되지? 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야. 와, 진짜 무섭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내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런 상황을 가지고서 박원순에 대해서 평을 한 게 뭐였냐면, 자기가 허락한 선에서만 여성 인권을 높여준 사람이라고. 빠진다. 빠지면 뭐 직전에 가면 되지. 안 그러냐고. 자기가 죽어버림으로써 더 이상 여성 인권이 올라가는 걸 막아버린 거잖아.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랑 완전히 반대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 나도 사실은. 근데 좀 그렇다. 박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죽었어야 됐을까? 그리고 8일부터 10일 사이에 8일날 고소인 조사를 했어. 그리고 9일날 새벽에 끝났어. 근데 9일날 오전에 박원순이 알아. 그리고 10일날 나가. 박원순이 안
간 게 9일 오전인가? 하여튼 그 즈음에 알아. 거의 시차가 거의 없이 알아. 그리고 나가 실종돼 죽어 사망. 그게 10일날 새벽이잖아. 9일날 오전에 그걸 알고 오전 10시 40분. 마음을 정리를 하는데 그렇게 빠른 시간으로 되냐? 그거 좀 빠지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9일날 오전에 알고 오전 10시 40분쯤에 그 모든 일정을 취소를 하고 그 취소하고 난 다음에 12시쯤에 산에 올라가고 문자를 보내고 3시쯤에 핸드폰이 꺼져. 그리고 그날 새벽 10일 새벽에 시신이 발견돼. 굉장하네. 그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사람이 죽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되는 거야? 몰라. 내가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여기 오늘 금요일이라 퇴근 시간이네.